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써왔던 모든 노력이 사실은 헛수고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밤마다 아내의 가슴을 애무하고 그곳을 자극하며 왜 반응이 없을까 고민하며 흘렸던 당신의 그 식은땀들이 사실은 지도의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던 결과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평생을 사랑한 아내의 몸에 숨겨진 진짜 보물 지도를 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채 그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경고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0대 이상의 수많은 남성들이 침실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아내의 등 돌린 모습에서 자신의 남성성이 끝났다는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테크닉을 알려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당신의 부부관계에 제2의 신혼을 선물할 유일하고도 확실한 의학적 구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내의 눈빛을 다시 소녀처럼 반짝이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한글로 준비 완료라고 적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여성의 성심리와 부부치료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의학 박사 김지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남편분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아내는 그 손길을 고통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동상이몽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과 여성의 몸이 흥분하는 메커니즘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인데 남성의 몸은 시각적 자극만으로도 즉각적인 혈류 공급이 가능한 유압 장치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전구처럼 남성은 자극이 주어지는 순간 국소 부위로 혈액이 쏠리며 준비 태세를 갖추지만 여성의 몸은 이와는 전혀 다른 복잡한 온돌 시스템과 같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고 해서 방바닥이 바로 뜨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여성의 몸은 전체적인 혈액 순환이 예열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소 부위를 자극해도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저하된 60대 이상의 여성에게 준비 없는 직접적인 자극은 쾌락이 아니라 끔찍한 통증이자 폭력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 실제 침대 위에서는 이 30대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물이 말라버린 건조한 갯벌에 억지로 배를 띄우려고 배 밑바닥을 긁어대며 밀어붙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배를 띄우려 하니 갯벌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배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저에게 원장님, 저는 전이를 충분히 합니다. 라고 항변하시지만 제가 그 전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가슴을 만지거나 클리토리스를 문지르는 행위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전이가 아니라 본 게임의 일부일 뿐이며 이미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나 유효한 자극점들입니다. 진짜 전이는 그 자극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몸 전체의 신경망과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라는 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라버린 아내의 몸에 생명의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는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의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서해부, 즉 사타구니 안쪽의 림프와 신경이 밀집된 Y존 델타 구역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 사타구니를 그저 성기로 가는 통로 정도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가거나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볼 때 이 서해부야말로 여성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에너지 고속도로의 요금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굵은 혈관들이 다리와 골반으로 내려가는 길목이며 동시에 온몸에 노폐물을 처리하는 림프절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막혀 있거나 긴장되어 있으면 혈액은 골반 내부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못하고 림프 순환이 정체되어 여성의 생식기는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이지 않고 수도꼭지만 억지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꼭지가 부러지거나 고장 날 뿐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아내의 몸에서 겪었던 실패가 바로 이 얼어붙은 배관을 녹이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서해부라는 관문을 따뜻하게 열어젖힐 수만 있다면 당신은 굳게 닫힌 아내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장해제시키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해 이혼 위기까지 갔던 한 60대 후반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여러분의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남편분인 최 선생님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퇴직 후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수록 아내는 그를 피하고 각방을 쓰자고 요구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가 나를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한다며 억울해하셨지만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분은 갱년기 이후 심각한 질 건조증과 위축성 질염을 앓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의 신체적 고통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거칠고 급한 손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손길은 사랑이 아니라 찢어지는 듯한 쓰라림과 불쾌함이었고 결국 그녀는 방어 기제로서 남편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에게 오늘부터 삽입은 절대 금지이며 오직 아내의 사타구니 주변을 깃털처럼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만 허락한다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최 선생님은 그게 무슨 부부 관계냐며 황당해 하셨지만 제 간곡한 설득 끝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날 밤부터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주뒤 두 분이 함께 진료실을 찾았을 때 아내분의 얼굴은 몰라보게 화사해져 있었고 최 선생님은 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60평생 여자의 몸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무지에서 벗어난 한 인간의 진정한 참회였습니다. 최 선생님이 경험한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생리학적 원리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서해부를 자극한다는 것은 뇌에게 지금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사타구니를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터치할 때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긴장해 있던 골반 기저근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동시에 물리적인 자극은 서해부의 림프관을 자극하여 정체되어 있던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대퇴동맥을 확장시켜 따뜻한 한 혈액이 자궁과 질 주변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비로소 질 내벽에서 자연스러운 애액이 분비되고 클리토리스가 팽창하여 감각이 예민해지는 준비 상태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아서 물이 충분히 차오르면 딱딱하게 갈라져 있던 흙이 부드러운 진흙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남성분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사타구니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또다시 급한 마음에 강한 압력으로 그곳을 꾹꾹 누르거나 마구 문질러대는 것입니다. 림프절은 아주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한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손상을 입거나 붓게 되어 역효과를 낳게 되며 신경 또한 과도한 자극에는 통증 신호를 보내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터치는 안마나 지압이 아니라 깃털이 피부 위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미세하고 섬세한 감각 깨우기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피부 감각 수용체 중에는 강한 압력을 감지하는 파치니 소체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진동과 스침을 감지하는 마이스너 소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성적인 쾌감과 연결된 에로틱한 감각은 강한 압박보다는 간지리듯 스치는 미세한 자극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미세한 감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타구니를 공략한다 해도
그것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노동이 될 뿐 아내의 영혼을 울리는 공명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피부는 초당 5cm 내외의 속도로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뇌의 쾌락, 중추인 섬엽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나 아기의 등을 토닥일 때 느끼는 그 평온하고 따뜻한 속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아내를 흥분시키려 하지 말고 아내를 위로하고 보듬어준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역설적으로 성적인 흥분이 가장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 인체의 신비이자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그동안 당신의 노력이 실패했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이라는 정교한 악기를 연주하는 주법이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첼로처럼 연주하려 했으니 아름다운 선율 대신 끽끽거리는 소음만 났던 것이며 이제 우리는 그 악기에 맞는 올바른 활 긋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손을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내의 몸을 대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기술을 넘어 부부의 잃어버린 친밀감을 회복하고 침실을 성스러운 치유의 공간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은 아니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몸이 봄눈 녹듯 풀리고 차갑던 그녀의 손발이 따뜻해지며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다시금 신뢰와 사랑이 깃드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사타구니가 여성성 기능의 핵심 엔진인지, 그리고 왜 부드러운 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이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그 위에 올라갈 실전 기술이라는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에 다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낡은 지도가 찢겨나가고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밑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을 안다고 해서 바로 명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음 단계에서는 손끝의 감각을 훈련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아내의 호흡을 읽는 법까지 더욱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여행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 당신과 당신 아내의 영혼이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라는 토대인데, 아무리 좋은 씨앗도 딱딱하게 굳은 땅 위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듯이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정복자나 사냥꾼의 본능이 남아있다면 그 어떤 기술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강해서 침실에서도 사정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최단 거리로 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업무 수행이나 배설 행위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반면 여성에게 사랑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산책과도 같아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바람의 냄새와 햇살의 따스함,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과의 교감이 목적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성적인 흥분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호르몬의 힘으로 불안감을 덮고 열정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지만, 에스트로겐이 고갈된 시기에는 아주 작은 위협, 신에도 몸이 움츠러들고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당신이 아내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아내의 뇌 속 편도체에서는 이것이 나를 사랑해서 만지는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귀찮게 하려고 만지는 것인가를 1,000분의 1초 만에 판단합니다. 만약 당신의 손길에서 조금이라도 조급함이나 욕심이 감지되면 아내의 뇌는 즉시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근육을 긴장시키고 질 입구를 수축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과 같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내의 뇌가 당신을 안전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안심시키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욕망을 철저히 감추고 헌신적인 봉사자의 가면을 써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남성분들에게 강력하게 권장하는 아주 특별한 제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밤은 절대 삽입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아내에게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이 말을 듣자마자 펄쩍 뛰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사지를 하느냐고 반문하시지만,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을 지금까지 실패하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당신이 삽입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과 긴장이 묻어날 수밖에 없고, 아내 역시 그 긴장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방어벽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지한 눈빛으로 여보, 오늘은 당신을 피곤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당신의 뭉친 곳을 풀어주고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맹세코 끝까지 가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내게 몸을 맡겨봐라고 말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주는 해방감은 실로 엄청난데, 성적인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아내는 비로소 당신의 손길을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당신이 아내의 허벅지를 만지든 사타구니를 스치든 아내는 그것을 성적인 요구가 아닌 치료와 사랑의 행위로 해석하게 되는 놀라운 인지적 재구조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공략해야 할 Y존 델타 구역의 지형을 마치 지리학자가 된 것처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Y존 델타란 양쪽 허벅지의 가장 안쪽 라인과 아랫배의 치골, 결합 부위를 연결하는 역삼각형 모양의 구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인체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곳입니다. 피부 바로 밑에는 얇은 근막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아래로는 대토의 신경과 폐쇄신경, 그리고 음부대토의 신경과 같은 굵직한 신경 다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척수에서 뻗어나와 골반 바닥 근육과 생식기, 그리고 허벅지 안쪽의 감각을 지배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신경들이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감각을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이 신경들이 통증이나 불쾌감만을 감지하지만, 이완된 상태에서는 아주 미세한 터치 하나에도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뇌로 전달합니다. 또한 이 구역에는 서해부 림프절이라 불리는 면역기관이 포도송이처럼 모여 있어서 하반신의 모든 체액 순환을 관장하는 관제탑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타구니가 거뭇거뭇하게 착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때가 낀 것이 아니라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 색소 침착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준다는 것은 단순히 성감을 깨우는 것을 넘어 아내의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키고 맑은 혈액을 공급하여 거무튀튀했던 피부를 다시 맑고 탄력 있게 되돌려주는 회춘의 시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는 남편의 정성스러운 Y존 마사지를 받은 후 만성적인 생리통이 사라지거나 냉대하증이 호전되는 등 부인과 질환이 개선되는 사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Y존 터치는 쾌락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행위이며, 아내의 몸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하고도 중요한 부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깃털 터치인데, 이것은 손가락 끝에 지문만을 사용하여 마치 아기의 볼을 만지듯 혹은 값비싼 도자기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아주 가볍게 스치는 기술입니다. 남성들의 손은 평생 거친 일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라 이 힘을 빼는 연습만으로도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빼는 가장 좋은 요령은 손을 물에 푹 적신 붓이라고 상상하는 것인데, 붓 끝으로 한지 위에 그림을 그릴 때 붓을 꾹 누르면 종이가 찢어지지만 살짝 스치면 아름다운 선이 그려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붓이되어 아내의 사타구니라는 캔버스 위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시를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손가락의 움직임은 직선보다는 곡선이 좋고 규칙적인 것보다는 불규칙한 리듬이 뇌를 더 자극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은 뇌세포를 깨우고 감각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은 바로 온도인데, 여성의 몸은 차가움에 극도로 예민하여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모든 모공이 수축되고 마음까지 얼어붙게 됩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양손을 강하게 비벼 마찰열을 일으켜 손바닥 전체를 따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뜻한 온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진통제이자 이완제 역할을 하여 굳어있던 근육을 녹이고 경계심을 허무는 마중물이 됩니다. 오일이나 로션의 사용도 필수적인데, 맨살과 맨살이 닿을 때 발생하는 마찰은 자칫하면 연약한 사타구니,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불쾌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마사지 오일 중에서도 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천연 성분으로 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차가운 오일을 바로 붓지 말고 반드시 손바닥에 덜어 천으로 든 뒤에 발라야 합니다. 오일이 묻은 당신의 미끈하고 따뜻한 손길이 아내의 서해부를 타고 흐를 때 그 감촉은 마치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근 듯한 포근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환경 조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형광등의 밝고 하얀 빛은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이성을 깨우기 때문에 잠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은은한 주황색 조명이나 간접 조명만을 켜두어 시각적인 자극을 최소화하고, 청각적으로도 텔레비전 소음이나 바깥의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감 중 어느 하나라도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여성은 온전히 감각에 몰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므로 당신은 침실을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둥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10분 만에 끝나는 패스트푸드를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억에 남을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셰프입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육수를 우려내는 정성 없이는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듯이, 이 모든 사전 준비야말로 본게임보다 더 중요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와 환경의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아내의 몸을 탐험하는 첫 번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셈입니다. 당신의 손이 떨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앞둔 설렘이자 경외감일 테니까요.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당신의 앞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40년 혹은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당신은 오늘 밤 그녀를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녀의 주름진 배와 처진 살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 치열했던 삶의 훈장이자 당신이 어루만져 주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역사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책의 첫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손을 어디에 두고 어떤 궤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아내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속도와 압력을 조절해야 하는지 아주 디테일한 실전 테크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제가 수천 쌍의 부부들을 상담하며 다듬어 온 것으로 해부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이 결합된 결정체이니 단 한 동작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기적을 믿으십시오. 실전 테크닉의 첫 단계는 안심의 원 그리기라는 동작으로 시작합니다. 아내는 지금 당신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다시 자신을 속이고 덮치려는 수작인지 반신반의하며 긴장된 상태로 누워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아내의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아주 크고 느린 원을 그리며 복부 마사지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꼽 주변은 태양신경총이라는 자율신경의 중추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소화기가 편안해지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아랫배를 감싸쥐고 마치 아기의 배를 쓰다듬는 엄마의 손길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이때 당신의 호흡을 아내의 호흡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며 호흡의 동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호흡이 일치되면 두 사람의 심박수와 뇌파까지 비슷해지는 공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약 5분 정도 이 동작을 지속하면 아내의 굳어있던 복직근이 말랑하게 풀리고 가빠르던 숨소리가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손길을 조금 더 아래로 이동하여 치골 결합 부위, 즉 음모가 있는 뼈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데, 이곳은 Y존 델타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절대 성급하게 손가락을 깊이 넣어서는 안 되며, 그저 뼈 위를 덮고 있는 피부와 지방층을 가볍게 문지른다는 느낌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그 아래 숨겨진 클리토리스의 뿌리 부분에 미세한 진동이 전달되어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성감을 서서히 깨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림프의 강 흐르기라는 동작으로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서해부를 향해 림프액을 밀어 올리는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아내의 허벅지를 감싸 쥐고 무릎 안쪽에서부터 팬티 라인이 있는 사타구니 쪽으로 아주 천천히 쓸어 올리십시오. 이때 손에 힘을 주어 근육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만 살짝 당겨 올린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정체되어 있던 림프액이 서해부 림프절로 흘러 들어가면서 다리의 부종이 빠지고 하체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내는 이 과정에서 성적인 부담감보다는 마사지를 받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손길이 사타구니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내의 몸이 움찔거리거나 다리를 오므리려는 반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거부의 표시가 아니라 너무나 민감한 곳이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반응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동작을 잠시 멈춘 채 손바닥을 그 자리에 가만히 대고 있어주면 아내의 뇌는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고 다시 다리의 힘을 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깃털 터치의 절정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중 가장 감각이 예민한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모아 깃털처럼 힘을 뺀 상태에서 서해부 라인, 즉 다리와 몸통이 접히는 그 오목한 고랑을 따라 위아래로 아주 천천히 왕복하십시오. 이 고랑 안에는 대퇴 동맥의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질 텐데, 그 맥박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듯이 손가락을 움직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피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시작하여 점차 아주 살짝 피부를 스치는 강도로 조절해 나가는데, 이 미세한 간지러움이 신경을 타고 척수를 지나 뇌의 시상하부를 강타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기 자극은 쾌락의 역치가 높아서 강한 자극이 아니면 느끼기 힘들지만, 이 주변부의 간접 자극은 역치가 낮아서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옅은 신음이 새어나오거나 허리가 살짝 들썩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확한 지점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절대 욕심을 부려 손가락을 질 입구 쪽으로 미끄러뜨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아내가 더 원한다는 듯 몸을 비틀더라도 당신은 짐짓 모르는 척 계속해서 사타구니 라인만 집요하게 공략해야 합니다. 이 감질나게 하기 기술이야말로 아내의 성적 갈망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심리 전술인데, 원하는 것을 바로 주지 않고 주변만 맴돌 때 도파민 수치는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아내의 몸이 뜨거워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 네 번째 단계인 나비의 날갯짓으로 넘어갑니다. 양손을 펴서 사타구니 양쪽을 동시에 덮고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듯 아주 가볍게 두드리거나 진동을 주는 방법입니다. 손바닥 전체를 밀착시킨 채 손목에 힘을 빼고 덜덜덜 떨어주면 그 진동이 골반 전체로 퍼져나가며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감각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우게 됩니다. 이 진동은 딱딱하게 굳어있던 골반 기저근을 이완시키고 질 내부의 혈류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애아액이 분비되도록 유도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아내가 젖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윤활제를 들이붓지만, 사실 아내의 몸은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자극만 주어지면 예순이 넘어도 스스로 샘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윤활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지만
당신의 손길로 만들어낸 자연적인 에아액은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당신에 대한 사랑을 깊어지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관찰과 경청입니다. 아내의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 근육의 떨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아내가 미간을 찌푸린다면 자극이 너무 강하거나 불쾌하다는 뜻이니 즉시 강도를 줄이고 위치를 바꿔야 하며, 아내가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당신의 손을 꽉 잡는다면 그곳이 바로 성감의 핫스팟이라는 뜻이니 그 동작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마사지 중간중간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때? 기분 좋아? 여기가 더 좋아? 아니면 저기가 더 좋아라고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질문은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감각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이 소중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평생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감각에 대해 말해보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처분만을 기다려왔던 아내에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치유의 과정입니다. 어떤 남편분들은 말하는 것이 쑥스럽다고 하시지만 침대 위에서의 대화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음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낮은 목소리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되면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어 육체적인 쾌감을 넘어선 정서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인 마무리와 여운입니다. 아내의 흥분이 충분히 고조되었더라도 오늘 밤은 약속대로 삽입 없이 여기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행동이며 다음을 위한 더 큰 기대감을 심어주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대신 아내를 꼭 껴안고 사랑해. 당신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라고 속삭이며 10분 이상 후일을 즐기십시오. 여성의 오르가슴은 남성처럼 사정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내려오는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절정 이후의 시간, 즉 후이가 본 게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때 나누는 청아 대화는 아내의 뇌리에 깊이 박혀 다음번 잠자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안도한 아내는 다음번에는 자신이 먼저 당신을 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60대 부부 중에는 이 깃털 터치 마사지를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끝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먼저 남편의 바지를 내리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남편분은 저에게 원장님 아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체력이 딸려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라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바로 당신의 침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전 기술의 모든 것을 배웠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변화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마사지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과 혹시라도 아내가 거부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대화법, 그리고 당신 자신의 성적 활력을 유지하는 비법까지 모두 공개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이제 둔탁한 망치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지휘봉이 되었습니다. 그 지휘봉을 놓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변화를 단발적인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일상의 행복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남편분이 저에게 가장 많이 호소하는 두려움은 기껏 용기를 내어 제안했는데, 아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며 면박을 주면 어떡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40-50년을 무미건조하게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제안은 아내에게 뜬금없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에 거절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절대로 물러서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거절을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기회로 활용하는 고도의 대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거절할 때 당신은 웃으면서 여보, 당신 요즘 다리가 자꾸 붓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서해부 림프가 막히면 건강에 아주 안 좋대. 오늘은 부부 관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건강 챙겨주려는 거야. 딱 5분만 마사지하고 자자라고 말해 보십시오. 섹스라는 단어를 지우고 건강과 치료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아내의 방어막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늙고 아픈 몸을 걱정해주는 남편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핑계로 시작된 스킨십이 반복되다 보면 아내의 몸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길에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마사지 없이는 잠이 오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의 응용으로 작은 허락을 먼저 받아내면 나중에 더 큰 허락을 얻어내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원리입니다. 또한 이 깃털 터치를 반드시 침실의 어둠 속에서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아내의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거나,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발바닥과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성적인 스킨십의 총량이 늘어날수록 침실에서의 성적인 스킨십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다가 밤에만 갑자기 달려드는 남편은 늑대처럼 느껴지지만, 평소에도 늘 따뜻하게 만져주는 남편이 밤에 다가오면 그것은 사랑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내의 몸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의 가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호르몬이 공기처럼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성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희소식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 이타적인 마사지가 사실은 당신의 남성성을 되살리는 최고의 천연 정력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발기부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자리 자체를 회피하거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불안감이야말로 발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중간에 시들면 어쩌지라는 수행 불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멀쩡하던 기능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신의 쾌락이 아닌 아내의 기쁨에만 집중하여 깃털 터치에 몰입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수행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는 오늘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 손길에 아내가 반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뇌는 엄청난 성적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의 흥분한 모습을 볼 때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이는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강력한 발기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즉, 아내를 위해 시작한 봉사가 돌고 돌아 결국 당신을 다시 밤의 황제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성경의 말씀이 침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인 셈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밤이 두렵거나 귀찮은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아내의 몸 어느 곳을 탐험해 볼까 하는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60대, 70대는 성생활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속도와 성과에 집착하던 젊은 날의 미숙한 성에서 벗어나 느림과 교감이라는 진짜 성을 즐길 수 있는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이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었다면, 노년의 성은 은은한 모닥불처럼 오래도록 따뜻하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영혼을 데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이 깃털 터치의 지혜는 그 모닥불을 피우는 가장 확실한 부싯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이 귀한 지식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오늘 밤 당장 아내의 손을 잡고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진심이 담긴 서툰 손길은 능숙한 기술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감동으로 아내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아내분도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평생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당신에게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경심은 낮 시간의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당신을 가정에서 소외된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가정의 중심을 잡는 든든한 기둥으로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노부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되찾은 그 행복을 이제는 당신이 누릴 차례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살을 맞대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차갑게 식은 빈 침대를 어루만지며 후회하지 마시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때 그 몸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제 강의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오늘 밤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기적의 깃털 터치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일 아침 밥상의 반찬이 달라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에 40년 전 연애 시절의 그 수줍은 미소가 다시 피어오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가지 약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앞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 김지윤 박사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은 지금도 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진 친구분들에게도 조용히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부부성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의무감으로 버티는 건조한 나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설레고 촉촉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을 되찾아드리는 부부, 심리 전문가 김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